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색칠 얘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말했어, 안 했어? 했지, 그치? 자, 제가 색칠 문제는 인접하는 면이 어떨 때 많은 면부터 순차적으로 색칠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96페이지까지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324번은 다 질문 아닐까요? 324번. 우리 현서 틀렸어요? 그럴 줄 알았지. 너도 틀렸죠? 네. 그럴 줄 알았지. 스모네. 자,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 거냐면은, 봐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영역을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가지고 얘에 대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상황을 관찰을 해보면요, A랑 인접하는 면 몇 개 있어요? 2개. B도 몇 개? 2개. C도 몇 개? D도 몇 개? 다 2개씩이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나 뭐부터 색칠해야 돼? 뭐부터 색칠해? 아무나 색칠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색깔이 이렇게 X, Y, Z, W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인접하면 다른 영역으로 색칠한다라고 해서 색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내가 A부터 색칠 한번 해볼게. 자, A 색칠을 할 건데 A랑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말해, 스티드라.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예요? 4개. 네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4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 네 개 중에서 그냥 하나의 상황을 그냥 표현해주면 되지, 그치? 괜찮아? 여기다가 X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색칠할까? A 다음에. 상관없어요. 아무나 얘기해봐. D. D? D에도 되고. 그럼 D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3가지죠? 괜찮아요? 자,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다? 3가지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Y를 색칠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그럼 이번엔 누구 색칠할 거야? C 색칠 한번 해볼게. 괜찮니? 그럼 C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입니까? 일단 3개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나는 Y에만 다른 걸로 색칠해주면 되니까. 괜찮니?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3가지라고 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X를 넣을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아니면은 누구를 넣을 수도 있어요? Z 또는 W를 넣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봐봐, 여기 X를 넣었을 때는요, 마지막에 이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X를 넣었다고 치면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3가지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Z를 넣었을 때는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2가지죠, 그렇죠? 괜찮니? 경우 수가 동등하지 않아? 동등해요, 안 해요? 동등 안 하죠, 그렇죠? 그럼 고배 법칙으로 한 번에 너네가 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해줘야 돼? 분류해줘야겠지, 그치? 그럼 내가 분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봐. 너네는 지금 여기서 3가지가 나왔을 때는 언제냐면은 여기 A랑 C가 색깔이 어떨 때? 봐봐요. 여기 3가지가 나왔을 때는 여기도 X, 여기도 X일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A와 C가 서로 어떨 때? 색깔이 같을 때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되면 안 돼? 되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2가지가 나왔을 때는 여기가 X, 여기가 Z일 때니까 A와 그리고 C의 색깔이 어떨 때? 다를 때 이렇게 분류가 되지, 그치? 괜찮아? 이때 경우수랑 이때 경우수랑 다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분류해줘야 돼? A랑 C가 색깔이 어떨 때랑 같을 때랑 A랑 C가 색깔이 어떨 때? 다를 때 이렇게 분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 번에 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봐봐, 아이디어를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색칠 한번 해볼게. 자, 가정해볼게요. A 그리고 C가 어떨 때? 같을 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A 넣고 그 다음에 C 넣는 게 좀 더 유리하겠지, 그치? 이해돼요? 그 다음에 B랑 D 색칠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들아 봐봐, A, C에다가 같은 색깔을 색칠해야 되니까 내가 4가지 경우 중에 몇 개를 골라주면 돼? 4가지 경우 중에 몇 개를 골라주면 돼?
하나의 색깔을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자, 얘네가 같을 때라고 가정했으니까 내가 여기 두 가지에다가 색깔을 뭐야?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럼 그 경우 수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괜찮아요? X 또는 Y 또는 Z 또는 W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너네에다가 색깔을 같이 넣는 거고 그 경우 수가 4입니다. 합쳐서.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 뭐냐면은 A에다가 색칠을 하면 C에다가 똑같은 색깔을 넣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X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 C에다가는 무조건 누굴 넣어야 돼? X를 넣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경우 수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치? 그럼 나머지 이 B랑 D에다가 넣을 수 있는 색깔 경우 수 어떻게 돼요? B에 넣을 수 있는 경우 수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치? 세 가지야. 그 중에 제가 Y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D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마찬가지로 세 가지지, 그치? 여기 Y가 들어가도 되고 또는 ZW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얘도 세 가지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같을 때 경우 수는 얘네들 다 어떻게 하니까? 곱하니까 4, 3, 12에다가 3 곱하면 몇이야? 30 몇이야? 6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A랑 C가 어떨 때? 다를 때 경우 수도 세줘야겠지, 그치? 그럼 똑같이 A랑 그 다음에 C랑 그 다음에 B랑 뭐야? D 순서대로 이렇게 넣을 건데 봐봐. 자, 다를 때라고 했으니까 내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A의 색칠을 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요? 네 가지죠, 그쵸? X를 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C의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X랑 다른 색깔을 넣어야 되니까 경우 수 어떻게 돼요? 세 가지죠, 그쵸?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여기다가 Y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뭐 Z를 넣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 안 되니? 되겠지, 그치? 그럼 12에다가 4를 곱하니까 이 경우 수는 몇 가지야? 48가지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나, 여러분들? 그럼 나는 지금 뭐야? 분류했으니까 전체 경우 수는 36에다가 누굴 더해주면 돼요? 48을 더해주면 되지, 그치? 그럼 경우 수 어떻게 돼요? 80 몇 가지? 네 가지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BD를 같을 때 다를 때 안 해야 돼요? BD는요? BD는 같을 때 다를 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요, 내가 지금 봐봐. 여기서 이렇게 정해졌어. XX 이렇게 정해졌어. 여기 넣을 수 있는 경우수랑 여기 넣을 수 있는 경우수가 동등하지 않아. 똑같이 세 가지지, 그치? 경우의 수가 동등할 때는 제가 그냥 고백 법칙을 한 번에 쫙 밀고 가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괜찮아요? 굳이 분류할 필요가 있는 거냐?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고법을 못 쓸 때는 문제야. 이렇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달라질 때 그때는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어떤 근거로 요 A시색이 어떨 때랑 같을 때랑 다를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뭐 한 거예요 지금? 분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니?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내가 324번 문제 풀다 갑자기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얘들아 봐봐. 324번은 상황이 어떠냐면은 제가 그냥 대충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정신이 자, 봐봐. 자, 여기 가운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영역이 있지, 그치? 괜찮아? 자, 제가 여기 문자도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뭐냐면은 여기다가 문자 2라고 써도 상관은 없죠, 그쵸?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 문자를 2로 바꿔도 사실 상관은 없겠지, 그치?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랑 B랑 그 다음에 C랑 D를 한번 뭐야?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색깔이 몇 개 있어요? X, Y, Z, W, 그냥 뭐 알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몇 개 있어? 5개 색깔이 있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가장 특이한 영역이죠? 맞아요. 2는 인접하는 영역이 몇 개니까? 네. 4개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2에다가 먼저 색칠을 할 거지, 그치? 그럼 2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5가지입니다. 5가지. 괜찮아? 그 중에서 제가 여기다가 알파를 이렇게 딱 집어 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순서로 그냥 A랑 그 다음에 또 C랑 그 다음에 B랑 그 다음에 D 순서로 한번 색칠을 해볼 건데 괜찮아? 자, 너네 봐봐. 색칠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알파랑 색깔을 넣었어. 그러면은 이제 A나 B나 C나 D나 이 알파라는 색깔은 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이제 더 이상 칠할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 경우에서는.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지금 내가 이 4개 영역에다가 색칠을 할 건데 색깔이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고 영역도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는데 이 4가지 영역은요 2를 제외하고 얘 인접한 영역이 몇 개예요? A 2를 제외하고 인접한 영역이 몇 개야? 얘도 몇 개야? 얘도 몇 개야? 얘도 몇 개야? 그럼 이 상황이랑 어때? 동일하다 그렇죠? 그럼 너네가 지금 봐봐 내가 4가지 색을 가지고 인접하는 뭐야? 2개의 영역씩 있는 애들한테 색칠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84개였지 그치?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일하죠 그렇죠? 제가 구조 동일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복사, 붙여,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 4가지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내가 지금 구해놨으니까 84 아닌가? 그러니까 곱하면 몇이 되죠? 몇이 돼요? 420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안 돼요? 경민이 괜찮아? 거짓말이지? 괜찮아? 나 넘어가도 돼? 정우진 이 새끼 왜 안 오는 거야? 자 봐봐요 27페이지 봅시다 왜 진짜 안 오지? 몰라 나도 짜증나 진짜 아까 전화할 땐 받았어요. 55분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집이더라고요. 쌤 쉬지 마세요. 깜짝이야 쌤 아 됐어요. 오늘 걔 목욕시키는 날이라서 끝나고 목욕시켜주고 근데 개 잘 어울려요. 네? 제가 이제 그 애기랑 나가면 항상 이렇게 나가거든요 밖에 나갈 때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님들아 봅시다 이제 순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순혈 선생님 딱 팔 봐봐 완전 멸공이죠 존나 얇죠 죄송합니다 자 순혈 볼게요 너네 나 싫어하니 혹시? 그런 건 아니지? 자 순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순혈이 뭐냐 자 순혈은 뭐냐면요 자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순열 다음에 우리가 뭐 조합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조합. 이 조합은 뭐냐면은 얘는 순서 없이 뽑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순열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조합을 도입하거든. 근데 사실은 조합이 좀 더 간단한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계산 자체가 조합이 훨씬 더 어려워서 우리가 순열 먼저 배우거든. 자 어쨌든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내가 여기 자 서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6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괜찮아? 자 서로 다른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4명을 일단 뽑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일렬로 그 4명을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6명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랑 D랑 E랑 F 이렇게 몇 명 있어? 6명이 있는데 내가 몇 명을 뽑는데? 4명을 뽑아가지고 걔네를 일렬로 나열을 시킨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자리는 몇 자리가 있는 거야? 몇 자리가 있는 거야? 4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자리에다가 저 6명의 사람을 그냥 적절하게 그냥 뭐야 배열해 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잘 봐봐. 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우리가 경우수가 동등하다라고 하면은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첫 번째 자리에 뭐야? 사람을 고를게요. 이 자리에다가 괜찮아? 그럼 이 자리에다가 사람을 고를 건데 고를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진도가 왔네요. 지각생. 오세요. 돌아오세요. 네. 네. 오씨. 오시고요.
아 재우시오?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뭐야? 넣을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였어? 6가지였지, 그치? 괜찮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A를 이렇게 뭐야? 넣었다고 칩시다. 야, 근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뭐 2명, 3명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더 이상 이 두 번째 자리에는 A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쓸 수 없지, 그치?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D가 오든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5가지로 동등하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고백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5개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B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또 지우고 이제 4명이 남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4가지고 C 여기다가 4가지라고 쓰고 여기 있다라고 치면 마지막에 이쪽에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D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얘 가지고 1년로 나가는 경우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몇이야? 3이지, 그치? 이해되니? 자, 그러면 봐봐. 자, 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나는 얘네를 가지고 문자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자,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그 다음에 또 1열로 나열하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문자로 사용하면은 6P4라고 표현을 해줘. 괜찮니? 자, 근데 얘를 계산할 때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4자리가 있는 거고 인간은 몇 개 있어? 6개 있는 거지, 그치?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가지고 딱 4개를 뭐야? 6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단수를 뭐야? 빼주면서 시작하고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 계산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몇이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기호로 표현을 했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봐봐. 자, 5P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니? 그럼 너는 지금 뭐야? 5명을 가지고 뭐야? 3자리다가 나열시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지, 그치? 이거 가지고 연속된 자리수 몇 개를 곱해주면 돼요? 3개를 이렇게 어떻게 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P가 뭐의 약자냐면 permutation이라고 나왔거든? permutation. 발음 죽이네. 자, 근데 뭐 이런 거 뭐 P가 뭐다 이딴 건 솔직히 여러분들 뭐야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자, 이 이론을 가지고 제가 NPR이다라고 이렇게 뭐야 표현을 해주면은 얘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속된 자연수 몇 개를 곱하는 거야? R개를 곱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N 곱하기 그 다음에 뭐 N-1 곱하기 뭐 N-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가야 안 가요? 가죠, 그쵸?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이 개수가 이 밑에 있는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R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야, 그럼 내일 표현해줄게. 자, R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봐봐. 이거 몇 개예요, 지금? 한 개죠. 이거 몇 개입니까? 왼쪽부터 세면은 한 개, 그 다음 몇 개? 2개지? 아, 괜찮아, 안 괜찮아. 얘 몇 개야? 3개지, 그치? 그럼 맨 마지막에 몇 개까지 해줘야 돼? R개까지 써줘야 되지, 그치? 이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봐봐. 자, 2개일 때 빼기 1이죠. 3개일 때 몇인가요? 빼기 2죠, 그쵸? 그럼 R개일 때는 N에다가 누굴 빼줘야 돼요? 3일 때 2잖아? 아, N 빼기 1? 아니지, R일 때는 R 빼기를 빼주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한 다음에 R 빼기 1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R 플러스 몇이야? 1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나타나게 N-R 더하기 몇이다? 1이다라고 이렇게 뭐야? 표현을 해준다라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 봐봐. 자, 퍼뮤테이션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엔 이렇게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 자, 제가 여기서 6P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6P6. 그러면 너는 6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단수 몇 개로 곱하는 거야? 6개를 곱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어디까지가? 1까지까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자, 5P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5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인 자연수 몇 개? 5개니까 결국에 뭐야? 1까지까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똑같은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뭐야? 맨 왼쪽에 있는 요 6부터 해가지고 1까지 짜르르 곱하는 거지, 그치? 괜찮아?
그럼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에 대해서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6이라고 쓴 다음에 이 뒤에다가 느낌표를 딱 붙여주고.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주겠어? 5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 뭐야? 느낌표를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얘를.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읽을 때는 그냥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은 6 이렇게 읽으면 돼요. 얘도 5 이렇게 읽으면 돼요. 현수야 뭐라고? 읽어봐요. 계속 하는 거. 아 그래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아 내가 그냥 조카는 왜 이렇게 싫어해? 얘를요 읽을 때는요 6이라고 하고 얘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괜찮니?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 5 팩토리얼. 한 번 더 말해줄 거. 이상한 거 알겠지? 자, 6 팩토리얼 뭐야? 5 팩토리얼. 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봐봐. 자, 제가 여기서 n, p, n이라고 하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 어디까지 곱하는 거예요? 1까지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냥 n 뭐야? 팩토리얼이다라고 이렇게 써줘 안 써줘? 써주지, 그치?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치? 자, 근데 잘 봐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이 팩토리얼 있잖아. 아, 팩토리얼이 아니라 이 퍼뮤테이션 있잖아. 이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표현해 볼게. 자, 뭐냐면은 봐봐. 여기 있는 6p4는 6, 5, 4, 3까지 곱이었지, 그치? 괜찮아? 근데 얘를요, 제가 6, 5, 4, 3 한 다음에 팩토리얼로 표현하려면 팩토리얼은 1까지 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몇이다? 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잘 들어봐. 내가 6, 5, 4, 3까지의 곱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누구로 나눠줘야 돼? 2 곱하기 몇이야? 1로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야 되지, 그치? 괜찮아? 자, 그러면 너를 가지고 이제 뭐야? 팩토리얼을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자는 몇 팩토리얼이야? 6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분자. 아, 분자는 6 팩토리얼이고요. 자, 분모는 몇 팩토리얼이야? 2 팩토리얼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관계를 봐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봐. 얘를 팩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있는 6을 관찰해가지고 얘를 그냥 뭐야? 분자에다가 6 팩토리얼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근데 여기 있는 4는 어떻게 뭐야? 4는 어떻게 우리가 뭐야? 활용을 해주냐면은 이 4는 실제로 봐봐. 이 6에서 4를 빼봐요. 이 차이가 지금 몇입니까? 6에서 4를 뺀 차이가 몇이에요? 얘가 지금 2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분모에 뭐가 있어요? 2 팩토리얼이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야? 뭐 알게라고 해가지고 뭐야? 얘 가지고 계산을 해줬지, 그치? 근데 이제 얘를 팩토리얼을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분자가 몇입니까? n이니까 저기 왼쪽에 있는 게 n이니까 몇 팩토리얼이다? 맞아요. n 팩토리얼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치? 그럼 분모는 여기 n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r을 빼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몇이 되죠? n 마이너스 뭐야? r 팩토리얼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값이 지금 누구랑 똑같아지면 돼요? 얘랑 똑같아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너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해가지고 이게 쭉쭉쭉 어디까지 가냐면은 얘가 봐봐. 자, n 마이너스 r 더하기 1 곱하기 또 n 마이너스 r 곱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뭐야? 1까지 곱해지지, 그치? 괜찮아? 그리고 그 누구는? 분모는 지금 뭐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니까 n 마이너스 r 곱하기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쭉쭉쭉 1까지 가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되시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지금 봐봐, n 마이너스 r부터 해가지고 연속된 자연수의 곱이 있고 여기도 n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연속된 자연수의 곱이 있어, 없어? 곱이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약분을 하면은 쓱 없어지고 쓱 없어지니까 결국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안 돼요? 되겠죠, 여러분들? 아, 왜 웃어요? 왜? 뭐가 문제예요?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보여 지금. 아니에요, 저 오늘 지금 힘들잖아. 이따가 힘들 예정. 개새끼 오늘 목욕시켜야 돼가지고 그 목욕시키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 에? 3시간 걸려요. 왜 이렇게 어려워?
머리 자르는 데 걸리고 털 말리는 털 말리는데 한 2시간 걸려요. 털. 한 40분 정도 걸리고 네, 40. 털 빗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저희 걔가 1시간 니네 개요? 니네 개몇 킬로예요? 2.4kg. 우리 집 25kg라는 우리 집 개. 그럼 이론적으로 곱하기 10시간이잖아요. 말리는데 그거 아니 털이 겁나 나오니까 이중 뭐예요, 배.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일단은 외워주셔야겠지, 그치? 괜찮니? 괜찮지, 그치? 자, 근데 너네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설명은 다 했는데 지금 봐봐. 자, 87페이지에 있는 자, 개념 6번까지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NPN까지는 제가 알고 87페이지 잠깐만 여기 정의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NPN까지 정의를 한 거지, 그치? NP0이랑 0팩이 나와있지, 그치? 홈스이바 이게 대체 뭐지? 자, 여러분들 이건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냥 유도만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 봐봐, NP0을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냐, 괜찮니? 괜찮지, 그치? NP0은요 뭐예요? N 팩토리얼 나누기 몇이죠? 얘에서 얘를 빼면 뭐예요? N 팩토리얼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그치? 이해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 값은 지금 몇이 되는 거죠?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몇이야? 1이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NP0은 몇이다? 1이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0팩토리얼도 지금 1이다라고 나와있는데 0팩토리얼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는 NPN 있잖아, 그치? 얘는 그냥 몇이었어요? N팩이었지, 그치? 근데 그냥 얘로 표현해볼게. 얘로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게 지금 뭐야? 분자가 N팩토리얼이고 자, 분모에 있는 게 더해서 너를 빼니까 뭐야? 0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N팩 나누기 0팩이랑 N팩이랑 서로 어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 결국에 0팩토리얼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1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그치? 괜찮아? 그냥 형식적인 기호를 가지고 그냥 계산했을 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주는데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 얘들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계산이 아니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너네가 그냥 지금까지의 경우의 수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순열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327번을 한번 볼게요. 327번을 볼 텐데, 자, 승희야, 괜찮니? 안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자, 327번은 인간이 A 인간, B 인간, C 인간, B 인간, D 인간, 그리고 누구 인간 있어요? F 인간 있죠, 그렇죠? 인간 총 몇 명이야? 6명이지, 그렇지? 자, 그 중에서 얘네가 자유형 수업 시합을 하는데 1등, 2등, 3등이 결정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럼 얘들아, 자, 잘 봐봐. 여기 1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2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3등이 있는데 얘네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죠, 그렇죠? 1등 자리와 2등 자리와 3등 자리 총 몇 자리가 있는 거야? 3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처음에 도입할 때 이렇게 자리가 있고 바깥에 사람이 있었고 얘네를 가지고 나열을 시켰지, 그치? 그럼 그냥 봐봐. 얘도 그냥 1등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2등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3등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얘네들을 뭐야? 나열을 시킬 거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그렇죠? 이 자리는 몇 가지? 5가지죠? 이 자리는 몇 가지? 4자리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120가지지, 그치? 괜찮아?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퍼뮤테이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요, 문제를 풀려면 어쨌든 풀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풀이 과정이 있을 텐데 문제를 풀 때 6P4 아니면 6P3 저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6543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일단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얘는 사실 이 순열이라는 게 뽑아가지고 일렬로 뭐야? 나열하는 거지, 그치? 이건 두 가지 행위가 같이 뭐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있는 거거든. 괜찮니? 너네가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치?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 순열 조합은 순열 조합이에요. 경우의 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끊어서 너네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너네가 독해할 때도 문장이 좀 길어. 그럼 막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막 전치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독해하잖아, 그치? 순열 조합도 비슷한. 자, 웃지 마세요. 짜니까. 자, 봐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329번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29번 같은 경우는 자, 인간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인간? 5명의 인간 있죠, 그렇죠? 자, 근데 5인승 승용차를 타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A와 B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야?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니?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봐봐. 자,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다가 지금 사람들을 배열하는 거, 아니면 뭐 문자를 배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데 가끔 좀 특이한 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5인승 뭐야? 차를 타지, 그치? 그러면 너네 핸들이 있는 운전석은 어때요? 특이한 운전석이죠, 그쵸? 여기는 아무나 못 앉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나랑 조인이랑 조인이 와이프랑 그 조인이 멍멍이랑 조인이 아들이랑 이렇게 네가 있는데 이 네 명이서 차를 타고 간다고 해봐. 근데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 물론 와이프도 운전면허가 있지만 와이프가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인이밖에 못 앉죠, 그쵸? 거의 뭐 걔가 앉는다고 해봐요. 큰일 나겠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여기 이 상황은 지금 운전석이 되게 특이한 거야, 자리고. 그 다음에 뭐야? 남은 네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얘네는 다 어쨌든 구별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넣을 때 봐봐. 누가 지금 운전이 가능해? A 또는 B가 운전 가능하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특이한 자리에는 특이한 애들 먼저 뭐야? 배열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입니까? 맞아요, 2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가지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A가 이렇게 뭐야? 앉았다라고 치면은 이제부터는 B, C, D, E는 그냥 아무 자리에 앉아도 되니 안 되니? 되지, 그치? 그럼 봐봐. 4명을 그냥 4자리에 나열시키는 경우는 몇 팩토리얼이야? 4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몇이다?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그럼 4팩이 계산하면 24거든? 24 곱하기 하면 몇이야? 48이 돼요. 괜찮니? 그래서 참고로 님들 너네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요. 자, 2팩은 2죠, 그쵸?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6이고요. 4팩은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얘는 24예요. 5팩토리얼은 여기서 또 5 곱하니까 얘가 120이고요. 6팩토리얼은 얘는 720입니다. 여기다 6을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약간 외워주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자,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 넘어가도 될까요? 넘겨도 되니 안 되니 돼요? 괜찮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너 왜 진일이 그러고? 동민아, 하지 마세요! 머리가 너무 칙칙해요. 그래도 뭐 늦게 와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자, 이제 정수의 자릿수라는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유형 13번이잖아. 여러분들, 우리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EX라고 써놨지, 그치? example.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자릿수가 있고 세 자리 자릿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어떤 수가 3의 배수야. 3의 배수. 3의 배수일 때 성질이 뭐였죠? 123은 3의 배수입니까? 네. 확실해요? 3의 배수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되지, 그치? 123 3으로 나눠 떨어지지, 그치? 3의 배수인데 여러분들 이거 언젠간 배웠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초기 때 배우지 않았나? 3의 배수의 성질은요, 자릿수를 지금 어떻게 했을 때?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돼요? 6이 되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자릿수 밑에다가 써놔요. 3의 배수일 때는 자릿수의 합이니까 3의 배수다. 자,
그럼 여러분들 124가 있어요. 124는 3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자릿수 합이 몇이니까? 7. 7이니까 3의 배수 아니라서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24는요 4의 배수일까요? 네. 4의 배수는 돼요. 여러분들 그럼 4의 배수의 성질이 뭐였을까요? 4의 배수 성질이 뭐예요? 4의 배수가 되려면은요 너네가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관찰을 해주시면 돼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관찰을 했을 때 요 24라는 숫자 있지 그치? 24라는 숫자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이거 24 4의 배수 아니에요? 4의 배수죠 그렇죠? 자 그래서 124는 24가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4의 배수 뒤에다가 써놔요.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다.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6의 배수다라고 나와야지 그치? 그럼 6은 2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3의 배수이기도 하지 그치?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2의 배수란 얘기는 짝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봐 123은 6의 배수니? 아니지. 123은요 자릿수의 합이 6이라서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긴 하지만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6의 배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괜찮아? 그러면 나는 봐봐 324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6의 배수가 됩니다. 왜냐? 6의 배수는 2의 배수도 만족시키면서 3의 배수도 만족시켜주면 되는데 자 자릿수의 합을 먼저 구해보세요. 자릿수의 합 구하면 몇인가요? 이거 더하면 얘는 9가 되지 그치? 그러면서 짝수가 되려면 어디만 관찰하면 돼? 맨 마지막 자리만 관찰하면 되는데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6의 배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6의 배수에다가는 이렇게 씁시다. 자 짝수 조건 그리고 3의 배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자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뭐 여기서는 문제들이 뭐 많진 않아요 사실. 뭐 이런 유형들이 다 있진 않지만 일단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자 330번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마 뭐 부교재, 뭐 RPM 같은 데 있을 거고 뭐 나중에 저희가 뭐 여기 뭐 추가돼가지고 문제가 또 나올 거잖아. 이 본교재도 본교재에서 뭐 더 있을 텐데 제가 일단 다 빼놨습니다. 뭐 순열 쪽은.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봐봐 숫자가 뭐가 있냐면은 0, 1, 2, 3, 4 그리고 5 총 몇 개 숫자가 있어요? 6개 숫자가 있지 그치? 얘를 가지고 몇 개를 택하면 돼? 몇 개 택하면 돼? 4개를 택해가지고 4자리 정수를 만들면 되지 그치? 그럼 그냥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봐봐. 자 1개, 2개, 3개, 4개인 4자리가 있지 그치? 자 여기서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하는데 그럼 봐봐 순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5개 그쵸? 6개라고 안 했네? 잘했다. 뭐냐면은 봐봐 이 첫 번째 자리에 0을 넣으면 걔는 4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몇 자리 자연수가 돼? 3자리 자연수가 되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첫 번째 자리는 특이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그 특이한 자리에 이 0이라는 특이한 친구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부터 먼저 뭐야? 해결을 해줘야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수는 뭐야? 1, 2, 3, 4, 5니까 몇 가지? 경우수가 5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가 왔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야? 5가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이 나머지 3자리는 0이 이제 더 이상 특이한 자리가 되니 안 되니? 특이한 숫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치? 0 아무 데나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자 이제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고요. 이 3자리에다가 배열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5가지지 그치? 아이고 여기 5가지가 되지 그치? 얘네 중에서 하나 쓰면 되니까 괜찮아? 그래서 뭐 얘 썼다라고 해봐. 여기 0 썼다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이제 몇 개 남아? 4개 남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니 안 되니? 되겠지 그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좀 쉽게요, 여러분들. 자, 331번 볼게요. 자, 331번을 보시면은 근데 이거 나 혼자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안 할래요. 숙제를 해보세요. 자, 왜? 왜?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이제 유형 14까지 한번 봅시다. 유형 14는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웃하는 순열의 수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웃하는 순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들아, 지금 B 잘 안 보여. R A Z I L 이거 뭐예요? 브라질이죠, 그렇죠? 자, 브라질을 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어떻게 나열해야 되냐면 B, A, L이 서로 어때야 돼요? 이웃해야 되죠, 그렇죠? 괜찮니? 그럼 봐봐. 자, B랑 A랑 L이 이웃해야 돼. 그래서 B와 A와 L이 이렇게 이웃해야 되는데, 자, 얘도 그냥 너네가 받아들이면 돼. 이웃해야 되는 문자들이 나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웃해야 되는 애를 한 덩어리로 묶으세요. 그러니까 얘네를 빼요. 일단 얘네를 빼면은 B랑 A랑 L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거를 하나로 그냥 생각하시는 거야, 한 덩어리. 그러면 이제 봐봐, 남아있는 문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랑? R이랑 Z랑 I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요거를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총 문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 네 개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네 개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지? 맞아요. 4 팩토리얼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아? 자, 근데 요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봐봐, 4 팩토리얼일 때는 얘가 이제 덩어리로 그냥 표현이 돼 있고 R, I, Z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가 쫙 있는 거지, 그치? 괜찮아? 근데 봐봐, 자, 우리가 이 안에 문자가 B, A, L이지, 그치? 얘네 셋이 이웃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안에가 무조건 B, A, L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 안에는 B, A, L이 아니라 B, L, A가 될 수도 있고요, L, B, A가 될 수도 있고요, L, A, B가 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A, B, L이 될 수도 있고요, A, L, B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괜찮아? 즉 이 안에 있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만큼 더 경우의 수가 추가되니 안 추가되니? 추가되지, 그치? 근데 나는 지금 봐봐, 얘도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또 나열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써야 돼, 합의 법칙을 써야 돼. 당연히 곱해줘야겠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누구를 곱해준다? 안에 있는 애를 일렬로 나열하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웃해야 되는 애들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괜찮아? 그러니까 끝낸 거야, 약간. 괜찮아? 내가 경우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잘 끊어서 계산하라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너네가 안에 있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일렬로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어떻게 준다? 곱해주면 되겠어요. 괜찮니? 이해되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까지 하고 교대 조열하고 특정한 거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오늘은 좀 조합까지 나갈게요. 물론 다는 안 나갈 건데 조합도 조금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씨, 못해 먹겠네.